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종목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캠트로스요고요. 캠트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080원이 10%입니다. 아, 혹시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캠트로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 캠트로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잘 들어가신 건지 세 분의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한 분, 긍정도 분입니다. 신 소장님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초전도체처럼 뭔가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잘 들어가신 건가요? 시세가 더 날까요? 근데 뭐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요즘에라고 음. 하기에도 좀 민망하네요. 네. 시장이 항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저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된 주도주가 있다면 돈이 글로 갈 텐데 다 저기서 돈 놓고 돈 먹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주도주가 제대로 지금 없는 상황에서 대형주도 다 비리비리하지 저 PBR주라는 것은 뜬금포로 지금 올라와서 걔네들만 또 그들만의 리그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게 제가 말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된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뭐 접근해볼 만한 위치죠. 캠트로스는 1년에 한 번씩은 한번 발작 버튼을 눌러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항상 과거에도 꾸준히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기회를 줍니다. 그쵸?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매년 보시면은 한 번씩은. 이번 연도에는 2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한 번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전화하신 것도 뭐 제가 관심법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이게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신 약간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고요. 7,000원대에 사셔가지고 아마 지금 20개월 선을 뚫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10,000원 근처로 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어떤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어볼 만하다. 그래서 저도 한 7,000원대 사가지고 10,000원이라는 것은 이제 자릿수가 4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그러기 때문에 그 매도를 한 8,500원 이상부터 9,500원 사이에다가 싹 깔아놓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스 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트로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뷰노 5만 원에 30%요. 아, 뷰노 5만 원이시면 좀 꽤 기다리셨네요. 네, 뭐 작년 8월 말일경에. 아, 네, 8월에 사셨고 최근에 네. 좀 계속 밀려가지고 고민되시죠? 너무 많이 빠져서요. 걱정이 아이고. 돼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셨겠어요. 몰라서.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높으신데 한번 세 분께 네.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뷰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긍정, 부정으로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중도 크시고 현재가가 좀 많이 낮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성훈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수가가 꽤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립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비중이 우선 말씀하셨듯이 좀 30% 가까이 되신 상황이고 지금 매수가가 지금 5만 원에 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증권사들이 지금 AI 쪽, 그러니까 의료 AI 쪽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밸류를 더 주고 목표 주가를 주는 부분이 몇 년 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땡겨와도 지금 최고치로 주는 게 지금 5만 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목표 주가 수준에서는 이 뭐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AI 대표적인 우려 AI 종목이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지 않는 한은 비중을 저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좀 15% 이하는 좀 줄여보고 나머지 1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대형주가 좀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뷰노 같은 경우에도 뭐 디카스 사용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사용처는 계속 늘어나겠죠. 앞서서 저희가 AI를 많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대세 올해 상반기에 좀 AI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의료 AI 쪽은 약간 좀 더 한 섹터 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AI 어떤 이 반도체 또 이거 AI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저는 의료 AI 쪽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뷰노 같은 경우에는 비중 좀 줄이시고 오히려 뭐 AI 쪽에서의 관련된 뭐 종목들 서비스보다도 이 반도체 와 관련된 부품주들에 좀 투자를 더 하면서 좀 분산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뷰노는 비중이 조금 높으신 편이시니까 비중 조절해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네, 들고 반갑습니다. 계실까요? 네, 알테오젠이요. 네. 76,500원에 20%. 아, 혹시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네. 목요일, 금요일 들어갔는데 오늘 수익 좀 살짝 났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한 목표가 좀 1차, 2차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네.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도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비중이 20%시고 뭐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추세가 좀 하향으로 바뀐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전에 제가 1월 달에도 알테오젠 한번 상담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관점은 똑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알테오젠 자회사 뭐 바이오시밀러 이슈가 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9월 달부터 들썩들썩거리잖아요.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 상승 나왔다, 조정 나왔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알테오전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게 결국 이제 머크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크 이제 뭐 흡사병 얘기가 나왔었다가 이제 뭐 독점 계약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독점 계약이 됐던 뭐 M&A 이슈가 됐던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매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슈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상 이런 게 문제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치라든지 뭐 신약기업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뭐 이슈에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게 되고 그런 리스크를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상당히 좀 아쉬운데 지금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이 종목에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이해한다고 또 뭐 댓글이 또 어떻게 달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는데 61선이 지지가 아니었거든요. 9월달 이후에 보게 되면 근데 지금 6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지금 회복시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뭐 매수는 잘했다고 봅니다. 매수는 잘했다고 봐지고 단지 여기서 이제 반등 안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죠. 반등 안 나오면 미련 없이 그냥 파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뭐 9만 원 손대 물려서 전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라고 봐지고 뭐 어떤 연유로 해서 매수를 하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건 잘한 건 맞지만은 이제부터는 대응이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이지만은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바로 매도를 하는 게 61선 저항 받고 바로 미끌리게 된다라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전에 작년 9월 달부터 주가를 이끌었던 모멘텀은 누가 보더라도 머크 이슈였기 때문에 그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회사의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을 다시 땡겨준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지금 며칠째
60일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자회사의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머크의 이슈에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의 우선순위에서 뒤집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뒤집지 못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미끌릴 거거든요. 결국 주가가 답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은 미련 없이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테오젠 앞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주가 추이를 유심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걱정되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 2034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먼저 3154번님께서 넷마블을 6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환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들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조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3990번님께서 꿈비를 가지고 계시네요. 13,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저출생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단기와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7265번님은 후성 가지고 계십니다. 11,2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받아도 될지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503번님께서는 슈프리마 HQ를 가지고 계십니다. 1월 중순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6% 넘게 빠졌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서 걱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이성욱 차장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은 좀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지금 하락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뭐 이 실적에 대한 뭐 우려감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게임주들이 뭐 작년에 정말 주가 떨어지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을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은 좋지만 그 전에 좀 이 증권사에서도 넷마블의 좀 목표 그 시장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이제 넷마블도 이제 신작이 생각보다는 이 적응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작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일일이 체크하면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좀 게임주 안에서도 이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넷마블 정도는 한 10%대로 좀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뭐 크래프톤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상반기 때 라인업에 대한 부분이 매 분기마다 신작 출시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분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주에 대한 부분을 이 비중을 줄여서 다른 어떤 업종과 섹터로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 안에서도 좀 분산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유아가구 시장 쪽에서 뭐 1위 기업이고, 근데 지금 주가가 항상 이제 반응하는 부분이 저출산 외에는 큰 폭의 어떤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 주가 한번 오른 이후에는 그 어떤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꿈비를 이 실적과 실적주로서 계속 좀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20% 정도면은 지금 아직까지 매수가는 좀 멀으셨네요. 하지만 20% 정도 이 목표 주가, 이 매수가 정도에 좀 근처에 왔을 때는 이 종목도 10%대로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이 투자 심리가 틀어져야, 완전 좋아져야 그 후성 같은 경우는 화학과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소재 쪽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과의 연결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 후성에 대한 이
구성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반등 여력 부분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이 크게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 11,200원 정도의 이 매수가를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래량이 크게 좀 실리고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 10%대로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나오죠.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1,500원에 이 1,500원에 매수가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와 뭐 지지난주 때 고점에서 좀 들어간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15% 정도면은 좀 더 끌고 가시되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추가적 매수보다도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한테 또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금호석이요. 네, 금호석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0만 200원에 비중 15%요. 아, 20만 원 되시면 좀 많이 오래 기다리셨네요. 네네, 네. 2년 넘었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혹시 뭐 손절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시나요? 네네, 그래서 한 네. 뭐 17, 8만 원만 와도 손절할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그래도 최근에 저PBR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중립한 분입니다. 신 소장님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1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손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17, 18 정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제가 저PBR주에 음.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가슴하는 바람을 한 것이 찝찝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죠? 그냥 오늘 케이크가 나오면 케이크를 먹어야지. 그 케이크가 진짜 그 안에 뭐가 잘못된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죠. 케이크를 한 번도 못 먹어봤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향후 흐름을 예상해 보면은 흐름을 잘 맞추잖아요, 제가. 저 PBR주 돌겠죠. 그러면은 화학업종 당연히 돌죠. 화학이 대표적인 장치 산업이어서 엄청나게 많이 공장이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땅이랑. 그거에 비해서 PBR이 낮죠. PBR이라는 게 뭡니까? 주당 순자산 BPS에 대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인기가 없는 거거든요. PER, PBR이 인기예요. 인기가 정말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인기가 없는 애들이 이건 말건 걔가 가짜 인기를 얻건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개인 투자자는 지금 오르면은 그냥 장땡이죠. 그러니까 그 인기가 선생님이 막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가짜 인기를 만들던 그 나중에 거품 투자하면 사그러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들은 지금. 어쨌든 오른다는 거죠. 일단 기분은 좋잖아요. 뭐 손절 라인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오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자동차가 올랐죠. 이게 초전도체 테마주처럼 확 사그라지지, 확 금방 돌아버린다면 사그러질까봐 제가 우려를 해서 아까 전에 말한 건데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냥 돌면 좋은 거죠. 어쨌든 금호석유랑 뭐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이런 것들 화학업체들 뭐 싹 다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 가격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뭐 그거 뒤에 중장기적인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 PBR주 테마인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강하게 돌 거예요. 그중에 금호석유도 하나고 그리고 금호석유는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죠. 뭐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 TV, 네이버, 카카오 다 뭐죠? 코로나 때 대박 쳤던 거. 코로나 때 대박 쳤다가 엔데믹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점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겠어요? 원래 얘가 매년 성장하던 앤가 아니면 코로나 발작 버튼으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몰핀 맞은 애처럼 그냥 시체가 갑자기 뛰어나왔던 것인가? 근데 지금 말했던 금호석유, 뭐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얘네는 매년 성장하던 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이클에도 맞는 지금 상황이 있다. 대신에 가짜 인기든 뭐든 저 PBR주 테마주가 불었으니 지금 어쨌든 좋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20만 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PSP 사연이 들어왔는데 매수가가 45,650원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이성훈 사장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반도체주 긍정 팻말 들어주시긴 했는데 HPSP는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우선 뭐 비슷한 뭐 관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AI와 관련된 종목들의 그 주가 수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 어떤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오면서 주가 조정받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등락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좀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HP, SP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 뭐 AI 쪽과 하지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주로 항상 거론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 반등에 의한 HP, SP의 이 주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매년, 매 분기마다도 봤을 때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항상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HP, SP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 45,65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비중도 30%, 그러니까 어떤 이 관련 반도체 이 관련 이 소형주 중에서도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기업 가치 면에서는 이 보유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